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남권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단일 의대 유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김영록 지사가 담화문을 통해서 공모 방식으로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당초 전남도가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를 벤치마킹해서 통합의대 방식으로 신설하겠다라는 방침이었죠. 그런데 대입 전형 발표 시점과 물리적,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면 통합의대 신설안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흘러가는 분위기 보면 5월 전까지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한두 달 안에 30년의 수건 사업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다가 정책 결정이 한순간에 뒤바뀌면서 행정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남 동부 서부 간 갈등과 상처를 막고 상생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라던 통합의대론 불과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전남도의 공모 방식으로의 선회는 정부에서 전남도가 동부와 서부로 공을 넘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엔 적어도 원칙과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그리고 민원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전남도가 결국 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대학을 선정해서 의대를 유치하기로 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남 지역의 30년 수건인 육가대학 신설에 대해서 전남도가 동서부권 통합의대에서 단일 의대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서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통합의대 추진 방안에 대해선 국립의대 설립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의대 유치 입장을 밝혀온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전남도는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유치를 위해서 범도민 추진위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두 지역의 통합의대를 이뤄낸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를 벤치마킹하는 등 이 전남 지역의 통합의대 방식 신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물론 전남도가 단일의대를 선정키로 한 데도 명분은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대 신설의 경우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먼저 대학을 선정해주면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어서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도 전남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면서 이 전남도 입장에서는 이번을 의대 유치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전남도는 물론 통합의대를 추진하는 것이 방향은 올바르지만 이 시기적인 시급성 등을 따져봤을 때 물리적으로 단독의과대학 추진이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 시기를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중요한 건 공모 절차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남도는 입지 선정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이 해당 기관의 주도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의대 규모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의 기준에서 신청한다는 예정이고요. 2026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이 정확한 규모나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남도는 크게 4가지 원칙을 기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4가지 원칙은 일단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 발전 도모, 마지막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무엇보다 공정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모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권 의대 신설의 난제였던 이 지역 및 대학 선정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이 공정한 심사와 최종 결정까지 모두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지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위탁기관 선정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위탁기관 선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전남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미 접촉을 추진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이 공모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고요. 이 2026년 신설을 위해서는 이 공모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빠르게 선정하는지가 이 전남의대 유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남도로, 또 전남도는 기관을 또 선정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서로 조금 뒷걸음치는 느낌이 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공모기관은 공모기관이고 선정을 해야 되면 지역의 대학도 많지는 않은지라 뭐 결국에는 동부권, 서부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목포대, 순천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경쟁 뭐 피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동부권에서는 전남도가 통합의대를 추진할 때부터 이 순천대 단독 유치를 주장해 오기도 했었고요. 예. 오늘 발표로 서부권에서도 당연히 목포대 의대 설립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원희 목포시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먼저 통합의대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남도가 입장을 불과 10여일 만에 선회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곧바로 공모가 아닌 목포대 의대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목포대 역시 부지 확보 등 목포권 의대 유치를 자신하면서도 이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대해서는 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분이야 있다지만 오락가락한 정책에 따른 행정 신뢰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최종 입지 선정 후에 희비가 엇갈릴 동서부권의 반발이나 법적 다툼을 최대한 막는 것도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 여수에서 정리해볼까요? 네, 중림지구 첫 아파트 분양과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여수 지역 내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림지구에서는 2년여 만에 첫 시행되는 신규 분양 물량이라서 이 추후에 정해질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고분양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 중림지구에 들어설 1,300여 세대의 규모의 힐스테이트 중림도 프라우드에 대한 분양이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분양가 심의위는 해당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3.3제곱미터당 1,470만 원에 근접한 금액에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남개발공사는 심의위가 제시한 상한선을 기준으로 최종 분양가 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이 상한선 제시 금액도 높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한선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두고 분양가를 최종 조율 중이긴 한데 이미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상한선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유사한 공공분양 사례를 봐도 이 중림지구 스테이트의 분양 가격이 공공분양의 이점이 전혀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해당 분양을 포기하고 추 대기 중인 다른 분양을 선택할 시에는 이 위무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악순환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 분양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최근 여수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래가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도 조금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잠잠했던 여수에서는 향후 1만 세대 이상의 신규 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이번 분양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분양을 시도하는 이번 중림지구에는 이번 분양 물량 외에도 4톤 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에 최근 설계 공모작 심사를 진행 중인 소재지구도 3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소재지구도 택지도 준공 이전 이 공동주택 부지 매각과 분양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승인이 나서 건축 중이거나 착공 대기 중인 아파트도 20여 개 단지 5천여 세대에 달하고요.
이 사업 계획 승인 진행 중인 물량도 15개 단지 5천여 세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합동 도심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주상복합까지 합하면 향후 여수에 들어설 신규 물량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근 2년 가까이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겪고 있는 여수에서 이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정책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다 들어가서 살지 참 지어지는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네,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4월의 첫 시간이에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순천시의 이봉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총선 기간이어서 뭐 저희도 후보를 여기저기 많이 내고 다른 정당에서도 후보를 많이 내서 아마 그 선거운동 하느라고 다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거리 유세도 시작이 됐고요. 네, 전현직 의원들 다 뭐 동원돼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뭐 제1야당의 대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선거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는 우를 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우리도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대요. 1960년도 그 캐나다 주지사 후보가 주지사 되려고 했던 토미 더글라스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생쥐들로 구성된 나라에서 항상 보면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는 우를 범하더라. 그래서 생쥐로 구성된 정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유권자들께서 정말 잘 판단해서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토요일에는 그 호남의 5대 산성 중에 하나인 그 건달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제산에 인제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달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고려 중종 때 박남봉 장군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는 인제산신이 돼서 순천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이 인제산성에 대해서 좀 얽혀져 내려오는 이제 역사적인 이제 얘기인데요. 여기를 지역에 좀 길라잡이 어르신이 계셔서 가서 쭉 좀 얘기도 듣고 좀 둘러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에 이렇게 살면서도 이 건달산성에 그 대해서 이렇게 잘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좀 의미가 있었고, 어제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을 했잖아요. 개막식도 했죠. 예, 개막식도 했고 재개장을 했는데, 재개장하는데 같이 좀 참여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함께 좀 둘러보고 또 축하도 함께 좀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 일대 사실은 이제 시민들에게 이번에 이제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하는 공간인데 그 전에 많이 우거졌던 이 좀 숲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오픈 광장으로 열린 광장으로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그 많던 그 수목들 나무들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면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도 방송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거 꿈의 다리가 지금 이제 우주인도 찾아오는 순천만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꿈의 다리의 그 모습이 좀 떠올라서 잠깐 눈시울을 좀 적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꿈의 다리에 대해서 애정들이 많고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계속 모아두면 그 방치하면 안 되고 어딘가에 모아놨다고 하던데요. 예, 선보여야 된다고 해서 한쪽에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전에 이제 모습이라든지 뭐 본인들 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은 그 반영이 좀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걸 좀 위안을 좀 삼고 알겠습니다. 개장한 만큼 좀 많은 인파가 와서 순천의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습니다. 예, 두 분의 근황 여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갈 텐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선거철이어서 라디오 방송 편성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방송 연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10분 줄어드는 날도 있고 그에 따른 코너 변동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언더독 시간 조금 줄여서 저희가 드리는 주제는 한 주 건너뛰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의 또 주제도 들어봐야 되니까 언더독 패널들의 또 주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두 분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천 먼저 갈까요?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의료 대란 때문에 전국이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순천에서 우리 지역 병원을 묶어서 대학병원급으로 운영하는 순천형 공공의료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예. 이 내용은 이제 그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 10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좀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 그 순천을 포함해서 뭐 광양, 구례, 공, 보성 이렇게 이쪽을 이제 중진료권으로 보고 이 지역의 의료 이용 실태라든지 또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방안이라든지 의료기관 네트워크 또 의료 체계를 어떻게 또 구축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좀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병원을 묶어서 대학병원급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제안이 됐고요. 순천 현재 그 의료 현황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이 치료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성가로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초기 대응이 좀 많이 지연되고 의사 인력도 부족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이나 도서 산간 지역이 지리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센터급 이상의 응급의료기관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산모나 신생아 소아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순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진료권 내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3차 의료기관이 광주로 많이 지금 유출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모자보건 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와서 이 필수 의료를 강화를 하려면 성가롤로 병원이라든지 여기에 순천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를 좀 지정해서 센터를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과 또 순천의료원의 심내혈관 대응 강화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소아 긴급진료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화 방안이 좀 제시가 됐고요. 이 부분을 강화를 좀 하려면 이 전남 동부권의 필수 의료재단을 설립을 좀 하면 좋겠다. 지금 그 총 순천에 331개 병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들을 연결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이 의료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순천형으로 어떤 이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이 좀 나왔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뭐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그걸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뭐 얼마나 되겠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이참에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봤다라는 의미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백 의원님 의견 먼저 여쭐까요? 공공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진짜 지방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을 묶어가지고 좀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게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이 최종 보고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최종 보고서를 좀 보고 지역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의료기관들을 갖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건지 이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봉남 의원님 이게 시작이 된 게 의대 유치, 대학병원 유치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전남 의대 단일 유치로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을지 혹은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 좋을지 엮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의대 증원을 늘린다든지 의대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이게 예.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넘게 길게는 기다려야 한 된다고. 10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계속 우리는 지금처럼 그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감에서 이제 시작이 좀 된 건데 의대 유치는 의대 설립은 의대 설립대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제 예. 생각에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번에 영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방안들도 쉽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 의료 체계를 지역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지역 인근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 설립은 의대 설립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렇죠 추진을 하고 또 지역형으로 이런 지역 내에서 어쨌든 뭐 2차, 3차 병원들이 함께 엮어서 지역 진료권 내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뭐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 상관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가 뭐 타 지자체의 사례가 좀 있습니까? 순천이 처음이에요? 그 포항하고 강릉 사례를 좀 제시를 좀 해주더라고요. 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순천에는 그 2차 병원이 이제 성가로로 하나 있잖아요. 근데 포항에는 2차 병원이 지금 좀 몇 개가 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이 좀 3차 병원도 좀 있고 대학병원이 있어서 이런 그 컨트롤 타워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강릉은 또 사망률이 굉장히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포항형으로 할 것인가 강릉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했더라고요. 포항과 강릉에 지금 이 사례를 같이 좀 이렇게 다시 좀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이제 의료재단과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완결형으로 만들어가자. 필수 의료를.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순천 주제는 마무리해보고 광양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 28일에 여수 순천 광양 시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그 행정협의회. 예. 협의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순천시장님께서 아마 또 3개시 통합 관련한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백 의원님 그 굉장히 싫어하시지 않나요? 아주 싫어하죠. 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지방 소멸을 건강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존일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연인 사이 같으면 우리가 뭐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을 하자. 서로 뭐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굳이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아니 뭐 스토커도 아니고 진짜 이거 뭐 자꾸 통화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스토커. 아니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2009년도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내 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하고 설문조사 해보니까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찬성이 18%, 나머지가 반대 82% 이상. 통합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18%밖에 찬성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그것도 우리가 통합 관련 건의서를 낸 건 아니고 순천이 건의서를 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그 설문에 응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81.7%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3%가 찬성을 한 거거든요. 언제적 조사라고요? 2009년도 행안부가 한 2009년도. 조사입니다. 네, 당시에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가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이런 것도 서로 상대방의 그 봐서 좀 뭘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꾸 결혼하자고 달라들면은 그렇게 하시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에 좀 비슷비슷한 규모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뭐 인구라든지 뭐 솔직히 경제력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구수는 한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흡수될 것을 이제 우려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흡수 통합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뭐 일은 우리 광양에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와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은 순천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논리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피해 의식조차도 지금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은 여기서 하지만 살기는 이쪽에 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쪽에만 시키고 그러면 뭐 공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충분한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발언들을 해야지 다른 사람 기분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짧게 여쭙고 이제 이봉남 의원님 의견 여쭐 텐데 15년 만에 그 마음이 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그 광양시장님 경우에는 마냥 뭐 싫어라 하는 반응은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찬성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또 시장이 만약에 통합에 찬성했다 이런 만약에 기사 나가게 되면은 예. 아마 우리 시장이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통합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도 3료 통합을 했었고 예. 순천 같은 경우도 승주하고 통합을 했었고 그렇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도 광양읍과 동광양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 세 개 시가 모두 통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물리적인 통합은 됐지만 정서적 통합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큰 규모가 있던 시 같은 경우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좀 열악했던 지역은 지금도 쇠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괜히 통합했네 이런 후회가 올 수 있고 또 마창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시가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금까지 했던 시행착오나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통합을 했던 데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지 이것도 보고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냐.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청사 관련해서 지금 옛날 얘기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내가 마음 내킨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쭈면 예를 들어서 구미가 당길 만한 시설물 예를 들어 지금 뭐 의대와 대학병원이 가장 이슈잖아요. 전남 네네네. 지역에서는 뭐 통합 이야기가 전격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거 광양에다가 다 둘게 통합하자. 만약에 이럴 경우 흡수 통합이 이제 우려하시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뭔가 게 안이 나오면은 혹시 마음을 좀 바뀌거나 이렇게 할 여지는 없을지. 굉장히 큰 걸 주시네요. 제가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네. 들어서 저는 이제 통합을 하려고 만약에 진정성 있는 통합을 제안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익을 보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악한 쪽에다가 더 내놓고 여기다 두겠다 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데 보시면은 그럼 과연 통합을 했을 때 어디가 이득이고 어디가 손해를 볼 것이냐 이거 이해관계는 이해득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위성 이야기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뭐 3료 통합할 때 통합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뭐 이런 합의도 했듯이 뭐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방금 의과대학이나 뭐 의대 같은 경우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 시에서 그 정도면 우리가 통합에 찬성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듭니다. 예. 네,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백승원님이 격앙돼가지고 화가 많이 나신 것 죄송해요. 같아요. 갑자기 진짜 이렇게 이봉남 의원님은 순천시장은 아닙니다만. 아니, 얼굴이 지금 백승원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빨개졌어.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시죠, 이봉남 의원님. 예. 사실 그 만만치 않은 거죠, 통합은. 그래서 이제 우선은 통합에 대한 좀 주민들이 먼저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백 의원님 말씀은 네. 노 시장님 왜 자꾸 싫다는데 자꾸 달려드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작년에 행정협의했고 올해 아마 두 번째인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는 그 말씀 작년에도 메가시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결이긴 하죠. 네, 뭐. 우리 예. 좀 노광 기자님께서 굉장히 또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단체장 이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순천이 이제 순천부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 사실은 500년 넘게 한 550년 이렇게 넘게 광양 여수 이렇게 뭐 구례 이렇게 공 이렇게 해서 고흥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통합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백승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좀 인근 또 작은 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시는 아닙니다. 15만이니까. 인구가 작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좀 협력이라고 하는 얘기로 함께 좀 아우르는 서로가 일단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서로 이 통합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지역 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좀 찾아보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조금 이렇게 그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 통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생길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통합 얘기를 해도 부드럽게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 2010년
2010년에 그 마창진 통합 창원시라든지 또 몇 차례 실패했잖아요. 청주, 청원 2012년에 주민투표 통합에서 그 성공을 하긴 했죠. 예. 그리고 목포, 무안, 신안도 전주, 완주도 통합이 지금 거듭 실패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먼저 통합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안 됐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은 사실 좀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나 통합을 하려면 먼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게 통합을 하니까 우리가 이익이 되는구나. 이게 먼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또 지방 소멸시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생활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여수, 순천, 광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웃 또 한 도시가 좀 됐다고 두 분 다 여수로 와서 됐거든요. 방송하고 가시는 것처럼 뭐 생활권이죠. 뭐. 예. 생활권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통합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재정 자립도가 사실은 여수 또 광양이 좀 높고 순천이 좀 낮잖아요. 이게 아까 백성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아마 광양에서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백 의원께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통합 얘기했다가 3개시 행정협의회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 행정협의회가 안 열렸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섣부르게 또 통합 얘기 꺼내서 그동안에 3개시 행정협의를 해서 서로 협력 잘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토론 마무리하죠.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 31일이었어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진료 축소 결정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어제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행동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먼저 심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이렇게 해결을 어떻게 이거는 강제성을 띠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막빠지고 너무 길어지고 있고 둘 다 뭐 장벽이 쳐져 있는 거지 뭐. 무슨 단체든지 뭐든지 항상 뭔 일이 있을 때 항상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맞춰가야 되는 게 소통이고 그런 거지. 근데 너무 이제 하여튼 좀 강한 것 같아. 솔직히 아프면 뭐 여기서 믿을 데가 어디가 있어. 최소한 광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좀 중병이 걸렸다. 그러면 서울로 갈 건데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그 안에도 지금 없어 자리가. 예, 우선 대학 교수들의 진료 단축으로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 중증 이상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진료가 늦어지는 만큼 환자 그리고 가족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전남대학병원이나 조선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많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주 52시간 근무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예. 이 전공의 이탈로 인력 부족이 있면서 큰 일정 변동 없이 교수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요. 이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나 총회를 거쳐서 단축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입니다. 이 진료 단축으로 인해서요, 환자나 가족들은요, 수술이나 진료가 늦어지는 것에 걱정이 큽니다. 예. 그래서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요, 예약 일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들 정말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 환자들 정말 이런 상황들이 있는 사람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이 저러고 있는데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뭐 단축을 한다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막 아플 때 막 절박한 상황에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치료 받을 시기를 놓치고 뭐 그냥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뭐 끝났다 우리가 끝났다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일수록 불안하잖아요. 환자들은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막 그런데 한 달 기다렸어. 근데 2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되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니까.
괴로울 만하죠. 네. 이번 진료 단축 중에서도 동네 병원들 주 40시간 진료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역에서는 큰 여파가 있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어요. 네, 이 동네 병원의 경우에는요 4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라서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지역 주민들도 주위에 크게 아픈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게 실제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이제 만약에 서울 몇 개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아마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니까. 단축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별로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별로 여기서 느끼기는 이제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게 그냥 요새 뭐 가까운데 여수는 전남병원 뭐 이런 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대체적으로 자기하고 가깝지 않으면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갈등이 깊어질수록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고통과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서로의 의견만 내놓기 전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4월의 첫 문화예술인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연극협회 전라남도 부지회장인 김용종 배우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얼마 전 여수연극협회 43주년 기념 공연이 진행됐어요. 위성신 작가의 황혼 로맨스를 그린 2인극 늙은 부부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는데요. 바람둥이 노신사 박동만으로 분해서 인생의 산막에 접어든 여정 속의 사랑과 삶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연극을 사랑해온 배우 김용종 씨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종입니다. 저는 올해로 연극 시작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25세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연극이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나이 들어서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그러고 또 외모도 그러고 자기를 가꾸고 해서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서 연극을 시작했어요. 대학 다닐 때 우연히 그 극회 연극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연극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아마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직장 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또 이제 극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게 됐습니다. 멋진 남자로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외모를 보면 좀 미남이다 이런 얘기 제법 들으셨을 것 같은. 인상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바람둥이처럼 생겼다고. 이번 작품도 바람둥이로 나오는데 딱 그런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전남연극제에 출품하는 그 작품입니다. 늙은 부부 이야기. 어떤 내용이에요? 전에 조금 알던 식당 아줌마였던 분한테 조사를 해서 작업을 거는 거죠. 집에 찾아가서 방을 얻고 작업을 해서 같이 살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노년의 사랑, 특히 성적인 이런 사랑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밖으로 내보이려고 해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노년에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러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가슴엔 사랑이 있고 또 마음은 다 젊고, 예, 그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주려고 만든 작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멈 나 운전면허증 딸딸게. 정순아 나 운전면허증 5번만 했다. 미안하네. 나가 여러분 좀 일찍 가서야.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어요? 뭐 물론 바람둥이 역할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답죠. 재밌죠. 재밌는데 이제 나중에는 노년에 홀로 있다는 게 외롭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절절하게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 참 어려운 건 보통 보면은 즐거운 작품 즐겁게
그 슬픈 작품 슬프게 이렇게 많이 가는데 두 개를 같이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감정이 변화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마다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생겨나고 어떤 작업을 먼저 하세요? 내가 정말 이걸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작가가 원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작품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작품 분석도 그 배우들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뭐 살아온 과정이 이렇게 어렸을 때 고생도 많이 정말 많이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보고 했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걸 맡아도 그 자신은 있는데 솔직히 이번 작품은 둘이서 하다 보니까 대본 양이 많고 그래서 그 어떻게 저놈을 다 뭐 할 수 있을까 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담이 가장 컸어요. 1시간 20분 분량을 두 분이서 모든 대화를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저도 그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 이순재 선생님이 4시간짜리 뭐 이런 작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에. 그래서 저도 엄청 두려웠는데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뭐 나도 아직은 젊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리 또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편하게 했어요. 어떤 편에 속하세요?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대 올릴 때까지 못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못 외우는 분이죠. 제가 그 첫 작품에 대사를 까먹었어요. 첫 작품에 올라가서.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딱 첫 작품에. 그래, 트라우마예요. 한 5분 동안 눈만 뺑글뺑글 돌리고 있었어요. 5분은 아니겠지만 내 생각에는 하루 같았어요. 근데 눈만 뺑글뺑글 돌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첫 작품에. 그래서 항상 그 악몽이 대사 까먹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그 꿈이 안 꾸어지더라고요. 할 때마다 대본만 보면 그 악몽, 그 까먹었던 악몽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가장 긴장하죠. 암기하는 걸 가장 긴장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법을 좀 깨우치고 알게 됐으니까 지금 편하더라고요. 전체 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머릿속에 전개해 나가고 가다가 약간 까먹어도 상황을 아니까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배우만 알고 연출가만 알고 있는. 예. 근데 제가 좀 남을 속이지는 못해서 딱 막히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서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작품하다 보면. 작품 끝나고 나면은 그런 에피소드들 얘기하면 진짜 재밌겠어요. 그죠. 아까 틀렸지? 팀워크가 또 생겨나고 그런 공감이 있어야 또 작품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완성도가 높아지고. 어떤 색깔을 가진 배우예요? 다양한 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역을 해도 지금은 색깔을 다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작품 있어요? 뭐 이번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재작년에 그 밀양까지 갔던 전국영직 때 갔던 구국의 결단도 좀 특별했었고 제가 많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재밌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연극 배우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열심히 했죠. 한 10년간 열심히 했는데 뭐 조예가 깊다 그러면은 아마 서예 하신 분들이 비웃을 것 같은데. 수상을 하거나 그런. 뭐 전남 도전에 그 작가로 초대 작가로도 돼 있고 전국 입상을 한번 하고 퇴직하면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진짜 자기 세계죠. 그때 10년간은 배웠던 거고 또 더 배울 것도 너무 많지만 그때는 내 스스로 깨우쳐가는 도를 닦는다 할까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서예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배우라는 직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의 내면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걸 또 끄집어내야 하는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 서예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서예는 한 번 딱 붓이 가면은 끝이거든요. 연기는 자꾸 반복해서 고치고 해서 올리면 되고 또 약간 실수가 나도 되지만 서예는 딱 한번 그려지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물론 목소리도 떨리고 가슴도 뛰지만 가장 손이 떨림이 오거든요. 남 앞에서 그걸 붓을 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손이 떨려서. 연극 무대는 안 떨려요? 전에는 많이 떨렸었는데 지금은 긴장감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더 길다고 보거든요. 근데 연극에서 직책을 또 맡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도 부지회장입니다. 전라남도 부지회장.
전라남도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제 연극을 또 해보고 싶고 더 막 빠져들다 보니까 그런 자리도 있으면 내가 해야 되면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이번에 작품도 제가 열심히 했던 게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방이다 보니까 연기를 못하고 이래서 그냥 항상 하다가 떠나고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없고 그러는데 선배로서 후배들이 저런 선배가 꾸준히 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가장 큰 거고 저도 열심히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든 후배들을 위해서 지원을 또 해보고 하는 생각도 요즘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라면 저는 자꾸 젊은 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에요?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는 거는? 예. 연극의 3요소니까 관객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저희가 마술가게 할 때도 보면 우리 배우가 5명인데 관객이 2-3명 놓고도 공연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 근데 호흡 소리가 듣고 그 느낌을 받으면 저희도 훨씬 더 감성적이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무대 위에서도요. 관객이 1명이건 1000명이 됐건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옆에서 반응을 해주면 훨씬 흥이 나고 재미가 있죠. 청취자분들도 연극을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